정보회의 시간입니다.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네. 머리를 맞대도 사실 답은 잘 안 나오지만 네. 무슨 얘기부터 조금 해볼까요? 델타 변이 얘기를 네. 안 해볼 수는 없어요, 그죠? 워낙 또 쪽에 이제 관심이 많으시고 공부도 네. 많이 이렇게 하시고 하기 자료 뭐 끝장나게 잘 찾아오시잖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델타 변이? 네. 뭐 감 확진자 수 늘어나는 건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쩔 그렇죠. 수 없을 것 오늘도 같고. 1,200명 언저리 될 것 네네. 같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렇게 치사율이 그래도 높지 않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이게 코로나 초기 치사율에 지금 전염력이라면은 이 영화에서 볼 만한 그 인류 멸망 정도 갈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최근에 통계치를 보게 되면 확진자 수가 많은 만큼 또 이제 완치되는 숫자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지금 네. 1,000명, 2,000명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망자 2명, 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뭘 뜻하냐면은 젊은 층에 네네. 보통 20대, 30대잖아요. 네네. 그래도 기본 체력이 있고 네. 뭐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 말씀하신 중증 환자도의 네. 전이율이나 아니면 뭐 치사율 그런 것들은 굉장히 낮은 네네.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도 있고요. 어. 우리나라가 의료시설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네. 그게 진짜 제가 볼 땐 큰 목을 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나라들에 심각하게 좀 전개가 되는 나라와, 그리고 그래도 조금 방어를 해 나간 나라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의료시설. 아시다시피 동남아시아 쪽하고 인도 쪽 같은 경우 의료시설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의료시설이 조금 떨어지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망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 숙주를 잘 관리를 하게 되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독감이라는 이제 감기 증세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초기에 네. 감기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후각이나 미각을 잃는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그런 증상이 지금 환자들 같은 경우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에어컨 상당히 많이 틀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이게 코로나인지 아니면 냉방병인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앓다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많이 늘어나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완치자 수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월 달부터 NIAID와 그 실험을 통해서 이 변이에 대응이 가능하게 디자인된 백신을 이미 개발을 진행해 왔었고, 이번 6월 달에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백신이 많이 생산되지 않는다라는 게 최대 단점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이에 대응이 가능한 이 백신이 나왔다라는 점은 그래도 그나마 시장에서 좀 안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그 확진자 수가 작년만큼 늘어나고 있지만 그때는 진짜 대책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대책 없이 빠졌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래도 일정 부분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 부분이 아마 시장이 좀 안도를 하는 것 같고,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에 그 백신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 핵산 백신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플랫폼 기술, 이 플랫폼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유전자 조작하는 기술을 모더나가 또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플랫폼 기술이 바이러스가 변이되는 속도만큼 백신의 어떤 그 개발 속도도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기술력을 좀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은 작년만큼 진짜 무대책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제가 그 의사라든지 바이러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제 가족이 있고 하다 보니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서 여러 가지 자료를 뭐 소위 말하는 뉴잉글랜드 저널이라든지 그리고 메디슨지라든지 좀 많이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찾아보니까 영문이잖아요. 네. 영문에다가 의학 용어라서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해가지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어쨌든 많이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제 의견은 뭐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의학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왜냐하면 이 경제라는 게 모든 게 다 네네. 반영이 돼서 뭐 주식시장도 네. 그렇지만 안 들여다볼 수가 없는. 근데 이제 이 백신이 가장 그 보급 속도가 빨랐던 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네네. 이스라엘 쪽에 지금 주목하는 부분은 델타 플러스. 네네, 그렇죠. 예. 참, 못 이게 또 플러스가 붙어가지고. 어. 델타가 변이 확산이 됐는데, 델타 변이 플러스. 네네. 네, 이게 4건이 지금 나왔다고 해요. 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닌데
델타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게 치사율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게요. 확인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지금 델타 플러스 같은 경우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바이러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빨리 지금 검체 검진, 그러니까 네. 20, 30대의 자발적인 검진. 네. 하고 백신 접종. 그렇죠. 근데 지금 어제 근데 이 하도 많이 검체가 서 있다 네. 보니까 키트가 네. 쇼티지가 나와서 일부 병원에서.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건 이게 지금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쪽으로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 게 지금 예비군에 지금 민방위 가게 되면은 그 얀센을 접종한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얀센 맞으신 분들은 다시 화이자 모더를 다시 맞아야 돼요. 맞아요. 뭐 이따가 또 일발장전에 그 얘기가 있어요. 무한 반복으로 네.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그때 또 다루기도 하고 네네. 지금 패턴,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아까 네네. 제가 이제 뉴욕 증시 얘기했지만 뉴욕은 네. 안전자산으로 치부되는 채권 가격도 오르고 네네. 달러 가치도 강하고 네. 주식 시장도 올라가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시장에 투영을 해보면은 물론 이 델타 변이 때문에 바이오 섹터와 일부 그쪽 뭐 진단 키트 쪽도 네네. 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나름의 산업군에서는 오르는 기업 산업이 있잖아요. 지금 네네. 주목받는 거. 어제 이제 반도체는 네. 쭉 내려갔지만 오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보위의 그 포인트를 네. 잡았던 거고. 그래서 맞다. 시작하기 전에 저 하나만 간단히 오케이. 말씀드릴게요. 그 말레이시아 쪽에 그 코로나 퍼지게 되면서 지금 공장들이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니까 네. 기본적인 서비스라든지 경제를 돌아가기 위한 산업 외에는 지금 공장 다 멈췄어요. 그러면서 지금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 말레이 셧다운. 그러니까 어제 시드니도 네. 셧다운 됐어요. MLCC. MLCC. MLCC 좀 주목을 좀 해보기 좋을 것 같아요. 언뜻 생각이 나셨구나. 예. 갑자기 네. 제 눈빛을 보다가 MLCC도 네. 쇼티지가 네, 발생할 맞습니다. 수 있다. 네. 지금 재고가 한 30일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국내 MLCC 그러면은 보통 삼성전기, 전기하고 사마콘덴서 뭐 이런 콘덴서.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어? 삼성전기, 사마콘덴서 이런 기업들.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전기는 그 두 개밖에 이미 기억이 안 나네요. 전기는 이미 좀 네. 운지를 했고 사마 콘덴서 위치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그거는 참고 사항으로 네네. 생각해 보시고 자 오늘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따 또 반복적일 수는 있어요. 네네. 뭐 어차피 보는 것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대부분 자 그 인터 네. 배터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보죠. 일단 오늘 인터 배터리 2021 요거는 6월 10일 날 했고 오늘은 K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 발표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성일 하이텍이라는 비상장사를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오창 공장에서 네. 저번에 말씀드린 K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를 하는데 일단은 뭐 배터리 3사는 당연히 참석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대차가 참석을 하는지 아직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 할 예정이라고만. 걸로 예정이 네. 돼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참석 예상이라고 자막을 좀 드렸는데 네. 어쨌든 뭐 한국에 일단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선도 기업들이 일단 다 참석을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 6월 10일 날 열렸던 인터 배터리 2021 날 참석했었던 성일 하이텍 또 참석을 할지가 좀 관전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하는 것 같습니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성일하이텍은 이제 장외 기업이죠. 장외 그렇죠. 기업이고 아직 상장은 안돼 있습니다. 네. 그 배터리 리사이클링, 네네. 폐배터리 재활용. 리사이클링 네네.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그 배터리 3사 어떤 투자 방향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 쪽에 나올 만한 게 그렇게 없더라고요. 뭐 세액공제, R&D든지 시설 투자 관련해서 세액공제 어느 정도 해줄 건지, 그리고 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기금 펀드, 그 예전부터 뭐 중소기업 상생 펀드 이렇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결국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해줄 것인가 여기서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요거 외에는 내용이 없고요. 뭐 K 뉴딜 펀드 네네. 뭐 이런 것도 이제 자본시장에서는 네네, 그렇죠. 많이 설립이 되고 있고 네. 정부가 또 유도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네네. 세액 공제가 될 수도 네네. 있는 세금 혜택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뭐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그 부지 네네.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K 배터리 어디 에리어를 잡았던데? 위치는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지금 그게 이따 치고. 예, 이따시고 제가 그렇게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네, 이따 치고. 그리고 지금 제가 그 K배터리 산업적 발전 전략 외에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스텔란티스 EV데이 여기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스텔란티스? 예. 이게 뭐죠? 스텔란티스 그룹이 앞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전략 짜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발전 전략을 좀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전에 그 폭스바겐이 EV데이 개최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좀 많이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K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
또 중요하지만 스텔란티스 EV데이를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스텔란티스가 상당히 생소하실 건데 마세라티 아시죠? 저 브랜드가 네. 지금 나오네요. 마세라티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고 피아트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지프 그리고 오페 같은 그러니까 미국 회사와 프랑스 회사가 이게 합병이 됐습니다. 합병이 되다 네. 보니까 이 피아트라든지 마세라티, 크라이슬러, 지프, 다치, 오페 이런 자동차 브랜드 14개나 보유를 하고 있어요. 보유를 하고 있고 세계 시장 점유율 한 9% 정도. 그래서 현대차와 좀 비슷한 수준이나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얼마 엊그저께 네. 포르쉐하고 부가티하고 현대차 요 네. 라인이 뭘 형성하는 걸 봤는데. 이게 지금 고급차 라인 쪽 해가지고 그쵸. 고급차 쪽에 EV 전기차 어. 라인업에 대해서 어떻게 공유할 것인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여기에 이제 이 전기차의 어떤 배터리 내재화 이런 부분들 좀 상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뭐 전기차는 에너지의 출력,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집적도, 네. 거기에 이제 뭐 어떻게 뭐 모터를 보통 이제 내연기관차 같으면은 엔진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 엔진이 이제 얼마의 그 배기량을 가지고 네네. 있느냐에 따라 이제 슈퍼카와 뭐 이런 종류로 네네. 나눠지긴 그렇죠. 하는데 전기차의 슈퍼카의 형태라면 뭐가 될까? 그러니까 전기차 출력을 그만큼 올리는 거에서 어떻게 배터리 내재화를 시킬 것인가. 그러면서 뭐 전고체 배터리 얘기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 이전에 하이니켈 관련된 배터리에 대한 리튬이온 배터리 뭐 이런 부분들이 주된 회의가 될 건데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또 어디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뭐 같습니다. 국내 업체들 라인들이 상당히 지금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네. 상당히 고평가를 좀 받고 있죠. 그 그래서 상당히 뭐 좋은 일입니다.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네네. 이제 실질적인 수익성이 네. 아직은 보충이 안 되니까 네. 뭐 그래서 조금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다 이렇게 논란은 있습니다만 결국엔 저런 산업이 태동을 하고 이렇게 확장이 네. 되면은 그 수익성이라는 건 금방 따라올 수는 있을 네네. 거니까. 네. 자, 계속. 네. 그래서 이 그래서 스텔란티스 그룹이 연내에는 마세라티 전기차와 포함을 해서 한 10개 정도의 전기차를 출시한다 그러고요. 네. 그리고 2025년부터는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출시를 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북미에서 생산하고 있는 크라이슬러인지 지프 같은 경우도 현재 모델 발주를 공식화를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2024년 정도가 되면은 그 연간 28기가와트 아워 정도의 물량이 되지 않을까를 현재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한 30기가와트 정도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28기가와트 규모의 물량을 현재 보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삼성 SDI만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LG 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접촉을 컨택을 했었는데 네. 다 거절하고 유독 삼성 SDI만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 얘기했잖아요. 삼성 SDI 네네. 투자건에 대해서는 여기 뭐 이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사실은 미리 네. 알고 있었지만 방송에 얘기할 수 없었다. 그렇죠. 이게 대외건이라서 제가 얘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그냥 못했었는데. 저희가 네. 사실 그 경계를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조만간 PD가 잡혀가지 않을까 네. 싶은데. 네.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할 때는 해봐야지 뭐. 네네. 그러니까 항상 참고를 하시라는 정도만. 네네. 네, 프로듀서 잡혀갔으니까 조용한데.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최대한 그래도 네. 빠르게 조금 네네. 다가서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계속. 네. 그래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세부 내용을 현재 조율 중인데 최종 합의가 되면 그 미국의 30기가와트 아워 규모의 공장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전기차 한 대당 70kW 아워거든요. 네. 70kW 정도 계산하게 되면은 한 40만 대 이상? 그러니까 40만 대 이상 생산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올해 기준을 봤을 때 삼성 SDI가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 50기가 아워입니다. 그러면 현재 올해 생산하고 있는 것의 60% 이상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잡아도 티어 1으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삼성 SDI가 그 에너지 솔루션 사업부에서 배터리에 대해서 2조 가량 투자를 현재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확정을 지었고 그래서 그 삼성 SDI 투자심의위원회 두 가지 안건이 올라갔었는데 네. BMW의 조인트 벤처 그리고 리비안 투자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BMW와의 조인트 벤처. 네, BMW의 조인트 벤처와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전기차 픽업 트럭 그 신생 기업인데 네. 리비안 투자 이 두 가지 안건이 올라가 있었는데 이 리비안 투자가 확정이 되게 되면서 이자 투자도 같이 확정을 좀 지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리비안 네네. 시설 옆에 지금 우리 네네. SDI가 증설을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그쪽 아닌가? 뭐라 될까요?
그 배터리 공장을 만들 건데 이거를 삼성 SDI 합작법인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네. 삼성 SDI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기업들과 조인트 벤처를 많이 했었지만은 미국 쪽 같은 경우 이렇게 신생기업과 하는 거지 이번이 처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삼성 SDI 같은 경우 보수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 스타트업 기업과 투자를 했다라는 건 그만큼 좀 사활을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이전까지 투자를 하는데 그 중대형 각형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해서 1조 5천 정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파우치를 포함한 소형 배터리는 한 4천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참고 삼아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3조에서 한 4조 정도 투자를 하고요. 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 2조 5천억 전후 요 정도 투자를 하는데 이번에 뭐 SK 이노베이션이 투자를 한 2조 5천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언제 투자를 집행하냐면은 이게 좀 길어요. 2023년부터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23년도부터. 올해부터가 2023년부터 투자를 하고 고객 사양 매출을 보게 되면 이 매출도 2025년부터 이제 발생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투자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도 죄송합니다. 그 스텔란티스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대한 어떤 협상도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공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 그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도 2025년부터 모든 신차를 전기차 쪽으로 현재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투자 포인트를 2023년 정도 하고 있고 매출도 2025년을 잡는 이유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스텔란티스의 어떤 순수 전기차 모델 그리고 리비안 투자까지 한번 겹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2025년부터 매출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비안은 그 예전에 수소트럭 해가지고 니콜라 기억나시잖아요. 그거와 좀 비슷한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타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매출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 리비안이 포드하고 아마존에서 80억 달러 투자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조 정도 투자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혀 맥락이 없는 기업이라 좀 보긴 힘들 것 같고 예전에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 말 그대로 스타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내에 100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 예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파트너사로서 이 리비안이 삼성 SDI를 또 콕 지목을 했어요. 특정했군요.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콕 지목을 해가지고 삼성 SDI 쪽으로 먼저 손을 내면서 우리 같이 투자를 하자. 우리가 100기가와트 공장을 만들 건데 너희 배터리를 쓸 것이다. 그리고 배터리 내재를 하더라도 배터리 셀은 삼성 SDI 쪽으로 공급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진행했는데 그래서 그동안 올해 그래서 삼성 SDI 고민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이 스타트 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2조 투자를 확정짓게 되면서 어쨌든 리비안 투자 쪽으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기가와트도 계산해 보게 되면은 이 조금 전에 70kW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계산해 보게 되면은 한 140만 대, 150만 대 상당히 많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리비안이 100기가와트 공장을 설립을 해가지고 이 픽업트를 과연 그만큼 팔 것인가? 네. 이것도 아마 고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케이. 뒤에 많다고 빨리빨리 해도 네.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업. 기업을 찾아야죠. 그렇죠. 네네.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원탑은 뭐 증권가에서는 다 공히 얘기하는 바 삼성 네네. SDI를 잡고 있고 네네. 그 밑으로 이제 달아봐야 되는데 네네. 관련 기업으로 어떤 기업들을 네. 좀 붙여보세요. 그래서 이 스텔란티스와 리비안을 만약에 예정대로 잡게 된다라면은 네. 딱 하나입니다. 이제 탑 티어로 가는 겁니다. 탑 티어로 가는 거고 그래서 삼성 SDI는 이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 이 삼성 SDI와 이제 수혜가 될 만한 기업들 에코프로비엠, 덕양산업, 코인테크, AFW 요 네. 네 개만 일단 좀 찾았습니다. 덕양산업은 지난번에 또 한번 하셨죠. 네, 그 에코프로비엠도 전번에 말씀드렸었고요. 그렇죠. 그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 폐배터리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합작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포항에 이제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안정적인 하이니켈 양극재를 납품받기 위한 어떤 투자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이니켈은 리튬을 많이 품을 수가 있고 주행거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 하이니켈을 안정적으로 납품받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덕양산업은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모듈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순수 삼성 SDI라기보다는 미국 쪽 투자.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미국 전기차 자회사인 SK 배터리 아메리카 쪽으로 납품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 아이오닉 7에 이 SK 배터리 아메리카에서 생산한 제품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덕양산업도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현대차의 칵핏 모듈도 현재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세 번째 기업인 코인테크는 코윈테크. 코인테크는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의 전 공정 물류 설비를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생산 공정 풀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을 성공하고 난 이후에 네. 삼성 SDI, LG 에너솔 쪽으로 현재 공급을 하고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전공정 자동화 시스템이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경쟁사가 없어요. 네.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코인테크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FW 이거는 음극재 쪽인데 음극 단자. 네네. 그래서 음극 마찰용접 단자 개발을 했는데 그 삼성 SDI 고객사인 BMW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납품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 SDI 2차 전지 생산 거점인 헝가리, 중국, 국내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제 공장을 만들게 된다라면은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국내 시장 점유율이 100%로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기업을 보자면 에코프로비엠, 코인테크, AFW 그리고 미국 쪽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자면은 덕양산업. 그래서 탑픽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네. 저번에 폐배터리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에코프로비엠이 그 조금씩 상승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탑티어는 에코프로비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뭐 덧붙이자면은 뭐 AFW 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위치가 좋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이렇게 주가가 뭐 네네. 선반영돼 있거나 이미 뭐 기대감이 네네. 있거나 이러면은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아, 일단은 맞습니다. 떠 있지는 네. 않아요, 주가는. 네, 이 네 개 기업들 에코프로비엠이 조금 높긴 한데 요거를 제외하고는 덕양산업하고 코인테크, AFW는 현재 주가 반영이 아직 안 된 상황이라고 그러게요. 보시면 될 다 것 같습니다. 바닥에 붙어 있고 네네. 이제 삼성 SDI 향 네네. 전기차 밸류 체인, 네네, 서플라이 그렇죠. 체인 이렇게 좀 거의 보면 직접적인 직접적인. 네. 오케이. 이런 밸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기업이 중요하니까 네네. 앞에 막 떠들었지만 뭐 리비안이 어떻고 저떻고 뭐 네네. 리비안을 직접 사지 않을 거면은 네.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리비안이 이제 서학개미. 그렇죠. 네. 뭐 거기에 추가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전문가한테 또 네네. 여쭤볼게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52분 50초 오늘 여기까지. 네. 그리고 또 내일은 저하고 같이 네네. 너튜브 방송 너튜브. 예정돼 있죠. 네. 네. 편안하게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파프로의 정태근 투자전략팀장이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